지금 마이크로 1계약으로만 홀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진입에 있어서 전체적인 블럭 차트에서 이용하는 진입을 이용하는 방법은 일단 60후행이 굵어져 있는지 3분봉에서 먼저 체크. 왜냐면 이제 3분봉이 제일 메인 화면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 네온색 막대들이 나와 있으면 좋고, 이 네온색 막대들이 나오는 상태에서 전봉보다 현재 봉이 더 굵어져 있는 점. 짧게만 단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후리평 라인을 보면 되는데, 이거는 그 파동 차트의 단차를 이용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후리평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에서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 내려가는 그 단차가 이만큼으로 아래쪽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0 밑에 있더라도 전에 있던 막대보다 더 짧아지면은 0 이상이 나오면서 표시를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완전 짧게 볼 거면은 내가 매도를 보고 있었으면 지금처럼 후리평 단차가 이렇게 올라올 때 청산을 해버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길게 보고 싶거나 본장이다, 그리고 굉장히 변동성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전에 있던 봉보다 지금 현재 봉이 짧아지기 시작하고 이 수치가 10 이하로 되면은 이게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 청산을 하고 나오던가 그런 식으로 홀딩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현물 차트들에서 현재 60후행이 아래쪽으로 잘 굵어져 있는지, 그거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애플처럼 지금 전체적인 그 방향들이 아래로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혼자만 이렇게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이 애플이 아래쪽으로 꺾이는지 관찰하고 있는 것도 홀딩에 있어서 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강한 3단 신호가 진입할 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홀딩 할 때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매도를 보고 있는데 약간 튀어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여기서 매도 신호로 3단 신호가 나오면은 아래쪽으로 좀 더 홀딩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조건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지금 매도를 보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현물에서 조금씩 이렇게 양봉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관찰한다면, 이 양봉들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약간 이제 수익이 줄어들지만, 이 양봉들이 꼬리를 빼고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생기는지를 관찰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막대 지표가 이렇게 파란색들이 나오다가 이렇게 밝은 회색이 나오면은 매도 눌림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도가 한번 좀 위로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색 막대에 청산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었죠. 물론 나스닥 선물에서 지금 이렇게 매도 눌림이 나왔을 때도 청산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주요 종목들에서 이제 매도 눌림이 나온다 그럼 여기에서 청산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하락하다가 마이너스 4% 정도 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점점 저점 매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부터 그런 매수세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홀딩을 하는 데 있어서 나스닥 선물 자체의 그 차트를 보는 방법도 있고, 현물에서 주요 종목들에서 내가 먼저 들어갔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눌림이 나오는지, 또는 이 주요 종목이 내가 보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60후행이 굵어지는 것들이 여러 개가 나오거나 눌리는 것들이 여러 개가 여기 이렇게 끄트머리에 많이 뜨는지, 그런 걸 체크하면 장기적으로 보는 매매나 짧게 보는 매매에서 효과적으로 홀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매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매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초록색이나 빨간색 이런 식으로 막대들이 많이 있었는데, 매수 눌림이 주요 종목에 이렇게 뜨는지, 매수 눌림은 더욱더 어두운 회색깔이 여기에 뜨겠죠, 가장 최근 부분에.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양봉이 뽑아지다가 다시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물 차트를 안 본다 그러면 계속 그냥 쫄리면서 짧게 버는 것을 반복하다가, 현물 차트가 만약에 내가 본 방향을 빨리 청산을 해야 된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매도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애플처럼 이렇게 60투행이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10만원 가까이 수익을 보다가 반대 방향으로 올라와서 2만원, 3만원 수익으로 갑자기 확 줄었어도 그때 나와야 된다는 그런 설득력이 현물 차트에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욕심을 내다가 수익 번 거를 내가 잃어버렸다 해서 계속 홀딩하다가 마이너스 30, 50, 100이 되는 경우가 없어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 현물 차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팁을 드리자면, 중요한 저가라든가 전에 찍었던 이런 저가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상태에서 전저가 있죠. 이렇게 전저가가 지금 172.25인데 내가 만약에 매도를 봤으면은
이 저가까지 내려오다가 한 번쯤 튀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저가에다 이렇게 클릭을 이렇게 해 놓으세요. 그럼 이렇게 검은색으로 뜨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주가가 내려오다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90% 이상 확률로 여기쯤에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청산 됐거든요. 이럴 때 찍고 청산이 됐으니까 이미 수익은 찍혀 있고, 여기에 다시 한번 여기를 뚫고 가면은 보통은 계속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쭉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안전하게 짧게 이렇게 끊어 먹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한 뭐 마이너스 4% 정도 되면은 여기에서 매수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30 정도까지만 내려가서 짧게 먹고 더 안 내려가면 청산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홀딩을 한번 해볼 건데, 그렇게 만약에 내가 짧게 볼 거면은 여기에 있는 이 후리평 단차가 0 이상으로 올라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0 이상으로 올라오는지 아니면 여기에 이 11이 10 이하로 떨어지는지 그런 걸 잘 관찰하다가 나오면 되겠죠. 지금도 청산을 대기해야 되는 시점이겠죠. 왜냐면 10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전에 있던 이중 추세보다 점점 줄어져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냥 청산을 대기하고 있다가 본절을 쳐도 되고, 지금 0 위로 올라오니까 매수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홀딩을 해가면서 짧게 끊어먹는 걸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수익은 계속해서 쌓여가게 돼 있고, 자, 유의미한 구간에서 저가를 찍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순간에 다시 그 저가를 만약에 깨버린다, 그러면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저가를 약간 못 미쳐서 찍고 올라간다, 그러면 한참을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미 있는 저가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172.25다 이렇게 꼬리를 빼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여기서 매도를 만약에 봤으면은 이쯤 돼서는 분명히 조금이라도 여기에서 주가가 이 172.25보다 짧게 조금 위에서 튕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172.25를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놓고 여기가 172.25면은 조금 위에서 살짝 위에서 한 5포인트, 6포인트 정도 전에서 그 전에다가 여기 이렇게 매수 버튼을 미리 눌러놓고 청산을 하고 올라가면은 다시 내려오다가 매도 타점을 볼 수 있는 부분에서 매도를 다시 들어가는, 그러거나 아니면은 다시 만약에 주가가 내려왔는데 이 172.25를 여기를 깨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다가 매도 버튼을 그냥 눌러놔요. 의미 있는 저가에다가 이제 주가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찍거나 깨버리면은 보통은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모멘텀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클릭해 놓고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편법인데 이런 홀딩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21,000 정도에 튈 수가 있겠죠. 청산을 한번 해주고 다시 올라가는 거를 봤다가 다시 재매도 타점을 볼 수 있는 구간에서 다시 보거나, 자, 매수 피보나치로 인해서 지금 저가가 2992가 됐죠. 그러면 자, 2992를 찍어 놓고 여기다가 매도를 걸어 놓는 거지. 자, 왜냐면 2992에 찍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매수 자리가 올 수 있는 부분에다가 매도를 걸어 놓는다, 그러면은 보통 여기에서 내려와서 이 구간을 찍으면은, 찍거나 깨버리면은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 저가를 깨버렸기 때문에 더 연장돼 가지고 하락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그걸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 이런 의미 있는 저가에다가 매도 버튼을 눌러 놓으면 되는 거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매도를 보다가 이 22,992가 이미 매수 피보나치로 인해서 여기서 튕겨 나갈 거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미 한번 정리를 했었어요. 자, 2992에다가 딱 찍지 않고 약간 미치지 못해서 여기에서 시장가로 매도를 청산을 해버렸어요. 자, 이런 경우엔 내가 만약에 지금 매도를 보고 있던 거를 들고 있었으면은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이 꼬리 때문에 이제 마음이 아프고 있겠죠. 자, 10 얼마를 벌 거를 지금 7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 밖에 못 벌고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이 의미 있는 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전에 미리 청산을 한 다음에, 자, 올라가는 걸 그냥 지켜보다가 매도세가 다시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에서 다시 매도를 잡고 다시 내려와서 전저가 전에서 팔던가, 아니면은 그냥 계속 지켜보다가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왔던 이 저점 2992를 터치하면 사겠다 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걸어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나스닥은 워낙 이게 전저가를 살짝 터치만 하다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짧게 끊어먹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편법을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 자, 이것 또한 주력으로 사용하시기보다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응이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시다가 능숙하게 됐을 때 실전 매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